지금까지 포천 스피드웨이에서 기아의 스팅어 디젤, 그리고 저는 맥스페어 박성훈이었습니다. 형 아트만 봤어? 아트만 이쁘던데? 지금까지 독일 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폭스바겐 아테온, 저는 맥스페어 박성훈이었습니다. 다 왔네? 야, 나 차 바꿀 거야. 뭘로? 스팅어. 스팅어? 이쁘잖아. 3.3? 아니, 2.2 디젤. 디젤이 디젤? 왜 디젤을 사? 왜? 아니 스팅어인데 디젤을 왜 사? 스팅어 왜 사 그러면? 아니, 2.2는 차 아니야? 2.2도 차, 2.2 괜찮아. 좋아. 스팅어 디젤이 왜? 애매한데? 애매하다고? 응. 스팅어는 3.3이지. 스팅어 3.3이라고? 굳이 디젤을 사야 돼? 씨. 넌 차 못 타는데. 나 BM이지. BM 뭐? 320D? 너는 왜 320i 안 사고 320d 샀냐? 너는 못 타는데. 나 벤츠 C클래스 타지. 너 무슨 뭐 631AMG 타? 200G인데? 200. 너도 벤츠 D딸 타네. 야, 너 얼마 줬냐 차? 나 할인 많이 받아서 한 4천 좀 넘게 줬나? 4천 넘게. 야, 내 차가 5천이 넘어. 이 그지 새끼가.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시승을 했었던 스팅어 차량이고요. 그전 때는 3.3 터보 모델이었는데 오늘은 스팅어 디젤 모델입니다. 좀 이상하게 디젤이 G70도 그렇고 스팅어도 그렇고 굉장히 레어템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2.0 터보 내지는 3.3 터보 휘발유를 많이 타시고, 이 2.2 디젤은 판매량이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10%가 겨우 넘는 정도, 10대 중에 한 대 정도만 이 디젤로 판매될 정도로 디젤 판매량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320D는 거의 다 디젤이 팔리고 320i는 판매가 거의 안 되는데, 특이하게 이 한국에서 그 이 국산 모델들은 이 디젤을 사면은 뭐 스팅어가 디젤도 있느냐, 스팅어를 왜 디젤을 샀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감독님? 이거? 스팅어면은 솔직히 나도 우리도 초반에는 네.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약간 스포츠성이잖아요. 네. 스포츠를 느끼고 싶어서 사는 건데 굳이 디젤? 약간 이런. 너 네 친구가 3 시리즈 320D 샀을 땐 그런 말 안 했잖아.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BM 오너 하려고 산 거라. BM이 목적이었어? 네. 아무튼 간에 이 국산차, 특히나 G70하고 스팅어에 있어서는 디젤을 사면은 디젤을 왜 사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해외 모델들은 당연히 일부 차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320D가 아니고 320i를 샀다 그러면 320i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320i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 3 시리즈가 휘발유가 나오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320D라는 게 고유 명사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 G70 스팅어는 디젤을 샀다 그러면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스팅어를 상당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스팅어를 구매 후보에 올려놓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잘 만나보기 힘들었던 이 2.2 디젤, 그리고 경쟁 모델 얼마 전에 들어왔죠. 저희가 독일에서 시승했던 아르테온, 폭스바겐 아테온과도 직접적인 경쟁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 디젤 모델을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스팅어 디젤, 또 풀옵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저희한테 시승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궁금했던 스팅어 디젤의 성능을 한번 쭉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엔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이 시승했었던 R엔진이고요. 저도 지금 산타페 DM 2.0 R엔진을 타고 있고,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TM 신형도 2.0 R엔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K7 시승했던 건 2.2 R엔진이고요.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이 엔진도 2.2 R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제가 산타페 때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타페의 R엔진이 뭐 DM 때부터 쭉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LNT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질소산화물을 좀 더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강력해진 이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3.0이 아닌 2.0이라는 작은 배기량 디젤 엔진에도 요소수 방식 SCR 방식이 채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스팅어 2.2 디젤에도 초기형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 2.2 R엔진에는 SCR 요소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랑 동일하게 이 2.2가 들어간 스팅어 디젤도 지금 그 요소수 그 구멍이 주유구 옆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존하는 그 배기가스 규제 방식 중에는 가장 강력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EGR부터 시작해서 SCR 방식을 통해서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축을 시키고 있고요. 현재 스팅어에 장착되어 있는 2.2 디젤 엔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대로 202마력 정도를 나타내고 45토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5토크는 뭐 디젤 엔진답게 1750부터 2750까지 초반에 두둑하게 터져 나오고요.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터져 나오는 구간 최대 토크 구간이 1000rpm 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한 1750부터 2750 말고 한 3000까지 끊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저속에서 풍부하게 터지는 45토크로 인해서 뭐 추월 가속을 하거나 특히 시내 운전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2 R엔진이 장착된 스팅어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정차해 있는 이 아이들링 상태인데 가만히 한번 들어볼게요.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사실 4기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이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된 거 가지고 뭐 많이 조용하다고 하긴 힘든데 소음 좀 납니다. 정차에 있으면은 제법 디젤인 거를 알 수 있고, 특히 외부에서 들으면 스팅어 같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빨간색인데 빨팅어에서 디젤의 결개거림이 들리는 게 조금은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그 소리가 많이 줄어들고요. 흔히들 만나보실 수 있는 산타페 TM 정도하고 비교하신다면 뭐 소음은 대략 뭐 비슷합니다. 그냥 대동소이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진동이, 제가 산타페 TM 때 말씀드렸는데 TM 산타페는 소음은 줄었지만 진동은 뭐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스팅어 디젤은 진동이 산타페보다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소리로는 갤갤갤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엉덩이나 핸들로 느껴지는 이런 차체로 올라오는 진동이 제법 적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진동이 걱정이신 분들은 한 번쯤 타보시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R엔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 어떤 레스폰스, 그 DM 산타페 때는 제법 레스폰스가 너무 느려서 재미가 없다 그랬고, 지금 TM에 와서는 R엔진 2.0이 제법 좋다고 했는데 2.2 R엔진이 장착된 이 스팅어도 제법 빠른 엔진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아르테온도 저희가 독일에서 시승을 해서 지금 시승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 모델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꼴랑 2.0 TDI 주제에 그 엔진 리스폰스가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지금 이 스팅어에 장착된 2.2 디젤 또한 그런 면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중립에 놓고, 잠시만요. 중립에 놨거든요. 보이죠? 보여? 근데 좀 웃긴 게 뭔지 알아? TM하고 다른 거 있어. TM하고 명확하게 다른 거. 누르잖아요? 누르면 리스폰스 빠르고요. 회전 올라가는 것도 아쉽지 않게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게 되게 느려. 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웅 하고 좀 이따 떨어져. 잘 봐. 되게 오래 걸리지? 좀 특이하지? 다시 끝까지 돌려볼게. 너무 천천히 떨어져. 요건 좀 특징인데,
일단 주행 중에는 이 부분이 뭐 크게 뭐 방해를 주거나 하는 걸 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한번 타면서 느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레스폰스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 밟았을 때 그래도 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회전한다는 거. 좀 특이하네 근데. 빠르게 올라가기도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리스폰스 밟는 즉시 바로 튀니까, 바로 튀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운전 재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TDI 엔진이 대박인 게 고작 2.0 190마력, 그러니까 이 성능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평범한 그냥 이 엔진인데, 이게 RPM 어디까지 쓰는지 한번 보면, 한번 찍어줘봐요. 지금 4000이잖아요 내가 밟아볼게. 매뉴얼 모델 났거든요. 3단 얘가 밟으면 보여? 레드존을 넘겨. 이게 무슨 휘발유 엔진이야? 그리고 지금 연비를 또 빼놓을 수 없죠. 2.2 디젤, 스팅어에서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연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쟁 모델 아테온이 2.0 TDI로 190마력을 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202마력 정도 돼서 뭐 10마력 정도가 좀 더 높고, 토크도 뭐 소폭 좀 더 높은 정도를 보여주곤 있는데, 그러니까 아테온에 장착된 190마력 디젤하고 경쟁을 직접 하려면 사실 여기에도 2.0 R엔진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2.2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연비를 한번 만나보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 후륜 구동 모델 중에도 뭐 17인치, 18인치 두 가지 휠이 있어서 정말 후륜 구동이냐 아니냐, 17인치냐 18인치에 따라서 네 가지의 연비 조건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18인치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 기준 14.1을 나타내고요. 14.1이라고 하면 경쟁 모델인 아테온에 비해서 소폭 떨어지는데, 아테온은 복합 연비 1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온은 15고 지금 스팅어는 14.1.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은 할 만한 수치긴 하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저도 R엔진을 많이 경험해봤고 다른 차도 많이 경험해보고 저도 R엔진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스팅어가 제가 정확한 원인은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도 좀 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저희가 43차를 받고 43km 중이거든요. 지금 43km 오면서 엄청 악셀을 비비고 왔어요. 막 비비고 좀 과속을 해봤더니, 그래도 고속도로 타고 밀리는 시내가 아니었으니까 뭐 한 8에서 9 정도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는 5.5까지 떨어졌고, 고속도로 딱 내려오니까 5.5였고 지금은 6.6 적혀 있어요. 44km를 주행한 평균 연비가 6.5. 그러니까 좀 제가 타는 대로 타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쏘고 다니니까 디젤 치고는 연비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속력도 조금 궁금하시죠? 폭스바겐 아테온은 제로백 7.7초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실제로 독일에서 운행을 아우토반까지 올려서 많이 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스팅어에 장착된 2.2 디젤 충분히 괜찮은 가속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한 120, 130 미만에서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고토크를 이용해서 전혀 아쉽지 않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속 성능이라면 충분히 차량 성격이나 엔진의 특성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경쟁 모델인 아르테온하고도 비교를 해도 뭐 크게 뒤처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제로백이나 뭐 고속에 도달하는 영역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지금 포천 스피드웨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서 악셀을 계속 비비고 있었더니 예상치 못했던 리밋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Y 영역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17km? 뒤에 두 자리가 17km인데 예. 17km에서 117이었나? 317이었나?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땡 17k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악셀을 비비고 있는데 근데 그게 힘이 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7km에서 1의 변화도 없는 걸로 봐서는 왠지 그때가 이제 GPS 속도로 210이었는데 210 정도에서 아마 그 제한 속도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비비고 있을 때 옆에서 좀 다른 차가 같이 비비고 있었는데 그 차가 포르쉐 까이엔 3.0 디젤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하지 않게 이 스팅어 2.2 디젤과 까이엔 3.0 디젤과 고속 영역에서의 비교를 뜻하지 않게 한번 해봤었는데 거의 흡사한 정도,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거의 똑같이 나가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서 지금 타고 있는 이 스팅어 2.2 후륜구동 버전 정도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순정 그대로 상태에서 까이엔 디젤과 거의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꽤나 괜찮죠. 괜찮은 성능이고 아쉽지 않은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용아, 이거 지금 타보니까 이렇게 고속주행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때 있잖아. 그러니까 고속주행이라고 하면 GT카 성향이니까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디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지금 80km 정도 놓고 국도 다닐 때 이런 느낌 정말 조용하지 않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뛰어나지? 근데 차가 묵직해서 그런가. 괜찮지 진짜. 이 차를 지금 오너분이 계신 곳으로 받으러 가는 동안 내 쓰레기 같은 산타페 디젤 타다가 이 고급진 디젤로 딱 갈아타니까 너무 좋지 않아? 이 느낌. 서스펜션 설명은 따로 들 텐데 이 고급진 느낌. 근데 이렇게 신호가 딱 걸리면 창피해. 소리가 들어와. 진동은 그래도 제법 엉덩이로 느껴지는 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소음이 좀 들어오면서, 하지만 주행을 좀 하거나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8단 미션으로 인해서 RPM을 낮게 잡아주니까 정말 그 소음 진동 면에서 주행 중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이 스팅어에 이 디젤 엔진을 물렸을 때의 스포츠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가다가 달리겠어 밟으면 바로 킥다운이 되고 바로 엔진이 반응하고, 엔진이 반응하는 속도가 그렇게 늦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나봤던 아테온의 2.0 디젤이나 320D나 420D, 그리고 아직 신형 모델이 한국에 수입되진 않았지만 A5 스포츠백 같은 디자인 그런 그 차량들과 정말 직접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스팅어 2.0 디젤의 경쟁력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후륜이 기본이며 4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선택권, 정말 저는 뛰어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스팅어에 사실 2.2 디젤을 넣어준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하죠. 왜냐면 주행거리가 좀 많은 분들은 3.3을 사기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2.2 디젤 엔진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 휘발유 엔진하고 실용 영역에서 가속력 차이가 정말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 휘발유 터보를 밟아봤을 때도 초반에 약간의 꿈뜸 느낌, 그리고 제로백을 재봤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봤을 때, 물론 소음 진동이나 RPM을 좀 더 써서 운전의 재미는 2.0 휘발유 터보가 좀 더 뛰어나겠지만 가속력 면에서 봤을 때 2.2 이 디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특히나 실용 영역에서는 더더욱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고속까지 도달했을 때도 이건 사실 뭐 정확하게 제가 비교해본 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고속 영역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 막 이렇게 얘를 시원하게 제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3.3 밑에서 2.0 휘발유 터보랑 2.2 디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소음 진동만 어느 정도 용서가 되신다면, 디젤에 대한 거부감만 별로 없으시다면 2.2 디젤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320i는 있는 줄도 모르고 팔리지도 않는데 320D만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팅어 디젤도 충분히 많이 팔려도 괜찮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 휘발유 터보보다 저는 이 2.2 디젤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스타일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내 단타 운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행거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시내 단타를 풀악셀만 하기 때문에 엔진이 열받을 만하면 시동을 끄고 그런 악조건이라서
2.0 휘발유 터보나 3.3 휘발유 터보나 사실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조건이시라면 2.0 휘발유 터보랑 3.3 휘발유 터보랑 고민한다면 저는 3.3이 맞아요. 어차피 2.0도 연비가 개쓰레기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쓰레기 연비 나올 거 전 3.3을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2.2 디젤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되고, 개인적으로 스팅어를 너무 이뻐하고 관심 있어하고 구매 고려 중인 제 입장에서 2.2 디젤을 딱 타보고 지금 잠깐 운전해보고 느껴지는 느낌은, 야, 괜찮다, 요거 사도 되겠다, 나 요거 좀 땡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저는 2.2 디젤에 대해서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스포츠성은 좀 떨어지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떨어지죠. 3.3 터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2.0 터보 대비도 운전 재미는 소폭 떨어지지만 3.3은 좀 논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논외로. 왜냐면 워낙에 빠른 모델이고 좀 더 스포츠성이 짙고 뭐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2.0 휘발유 터보랑 고민하신다면 저는 운전 재미에 있어서 그 2.0 휘발유 터보가 주는 운전 재미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2.2 디젤이 저는 못해도 85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5점이라고 해봐야 약간의 엔진의 반응성, 약간의 고회전 질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차이일 뿐인 거지, 실제로 운전했을 때는 어차피 차체가 주는 이런 움직임들에서 우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2.2 디젤도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스팅어에는 당연히 후륜 기반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륜 기반 8단은 스팅어 2.0 휘발유 터보나 2.2 디젤이나 3.3 휘발유 터보 어떤 엔진을 사더라도 다 같은 후륜 기반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G70에 들어가는 그 후륜 8단, 그리고 G80, G90에 들어가던 그 후륜 8단과 같습니다. 뭐 팰리세이드나 뭐 산타페에 들어가는 전륜 기반 8단과는 당연히 근본 자체가 다른 미션이고요. 뭐 허용 토크나 이런 게 훨씬 높고 좀 더 뛰어난 미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속 속도나 변속 충격 이런 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변속 충격 같은 거는 당연히 뭐 만점 바로 줄 수 있고요. 그냥 별로 그런 뭐 특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부들부들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변속 속도 그냥 D모드에 놓고 풀악셀을 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속이 되어 나갈 때에 느껴지는 변속 속도는 뭐 제법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희영아, 이거 한번 계기판 한번 찍어볼래? 잠시 가속을 하고, 지금 뭐 한 시속 70km 정도, 시속 60, 70인데 계기판 보이죠? 자, 다운 해볼게요. 다운, 업, 다운. 다운할 때 핸드폰 약간 쉰다. 업, 다운, 업, 다운. 근데 뭐 굳이 뭐 별점 준다면 저는 한 4개 정도? 한 80점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빠릿빠릿하거나 재미를 유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쉽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면 통상적인 토크 컨버터의 미션 정도를 보여주어서 업 2번 해볼게요. 업. 지금 느리잖아요, 약간. 그죠? 다운, 다운. 그래도 뭐 차량 성향을 생각했을 때 본격적인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좀 더 괜찮은 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을 했을 때 RPM이 얼마나 가느냐, 비록 디젤이지만, 디젤이라서 그렇게 많은 RPM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경쟁 모델인 아테온의 7단 DSG랑 비교해서도 저는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을 치면 얘가 가다가, 다운을 쳐볼게요. 다운. 지금 안 가고, 잠시만요. 다운. 지가 갈 수 있는 레드존 직전까지 가. RPM 찍혔어요? 멀리서 찍혔어요. 그러니까 3에서 2단 같은 거 갈 때도 여기서 3에서 2단 내려볼게요. 봤지? 한 4200까지는 올라가는 거야, 다운을 쳤을 때. 그러니까 디젤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운전 재미는 최대한 뽑아낸다는 거, 그게 그래도 이 스팅어 디젤 내에서의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변속 속도는 살짝 아쉽지만, 뭐 다운시프트 막 쳐서 엔진 브레이크 걸고 튀어나가고 RPM을 뭐 끝까지 사용하고 이럴 때
뭐 불필요하게 변속기가 너무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4천까지 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경쟁 모델인 아테온과 비교해서도 크게 아쉬운 모습은 아니라서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속기 사실 제가 그렇게 깊이까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 후륜 기반 8단 미션은 많이 검증되고 많이 뭐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또한 뭐 어느 정도 말은 아끼겠는데 이 디젤 엔진과의 궁합에 있어서도 저는 뭐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다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8단이 물려서 항속주행 크루징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연비를 세이브하는 면에서 정말 좀 뛰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스팅어를 사게 되면 뭐 그랜저급의 전륜 기반 8단 가로 배치 엔진들하고 비교해서는 운동 성능뿐만 아니라 근본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저는 그랜저 디젤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돈 조금 더 보태서 옵션을 좀 빼더라도 이 스팅어 쪽으로 오는 게 훨씬 좀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스팅어 디젤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 모델이라서 뭐 MLSD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M이면은 뭐 메카니컬, 뭐 기계식 LSD라고 하는데, 이 LSD 같은 경우는 뭐 별건 아니고 원래 그 굉장히 좀 고가의 차들이 아니고서는 전자 방식이 아니라 기계식 LSD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냥 통상적인 그냥 LSD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LSD는 뭐가 좋냐면 뒷바퀴, 그러니까 후륜 구동 차량에 LSD가 들어가 있게 되면 접지가 떨어지는 쪽, 그러니까 LSD가 없을 때는 접지가 떨어지는 쪽으로 힘을 몰아버려서 접지가 살아있는 쪽이 박차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돼서,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접지 조건이 안 좋은 약간의 결빙 구간 같은 데를 지날 때 한쪽 바퀴가 그 얼음 위에 있다면 나머지 살아있는 쪽으로 동력을 보내야 되는데 동력을 그 얼음이 있는 쪽으로 다 보내버려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그 차동 기어의 특성인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이 LSD를 넣어놓게 되면 뭐 그런 데서도 이제 탈출하기가 좀 더 용이하게 되고, 더불어서 운전 재미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는데, 드리프트를 재밌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LSD가 있어야지만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 LSD가 장착은 되어 있는데, 3.3 휘발유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변속기가 후륜 기반 8단이 원래 그 G70, G80, G90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원래 그냥 예전에 처음에 에쿠스 2세대 모델에 장착되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시프트 업이 돼요. 그러니까 단이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 재미를 원래 유발하는 차들은 단수를 고정시키고 시프트 업을 안 시키고 수동 기어 마냥 그 1단에다가 놓고 밟으면 하고서 이제 변속이 안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3.3 스팅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드리프트를 하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 VDC를 길게 눌러서 차체 제어 정체까지 완전히 끄게 되면 자동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놓은 게 3.3 휘발유 터보인데, 지금 이 2.2 디젤은 변속기도 똑같고 완전히 다 똑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놓고 VDC를 길게 눌러서 완전히 그 트랙션 컨트롤 말고 차체 제어 장치까지 완전히 껐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모드로 운전했을 때 자동으로 시프트 업은 된다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사실 디젤 모델을 사시는 분들 중에 이게 자동으로 시프트 업이 된다고 해서 뭐 안 좋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디젤 모델을 사시면서 혹시 뭐 인제 서킷 가서 드리프트 패독 가셔서 드리프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TCU적인 코딩을 통해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3하고는 변속기 세팅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 VDC를 완전히 끈 상태라서 시프트 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속을 하면 이렇게 시프트 업이 돼버립니다. 아무래도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은 조금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젤이라서 고RPM으로 조져봐야 토크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3.3 터보랑은 조금 변속기 세팅에서 차이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 7단 DSG라서 듀얼 클러치니까 이 가다스다 할 때 울컥거림 뭐 그런 게 좀 뭐 있냐 없냐 이런 거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팅어 디젤 같은 경우는
8단 그 토크 컨버터 팁트로닉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울컥거림 전혀 없고요. 뭐 주차할 때 앞뒤로 이렇게 뭐 전후진에 있어서의 딜레이 그런 것도 당연히 전혀 없어서 아무래도 이 유지 보수 면에서는 7단 DSG 대비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단 DSG 탈래, 이 8단 이 토크 컨버터 탈래 하면 저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테온에 장착된 7단 DSG가 그렇게까지 스포츠틱 하거나 좀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DSG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클러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다스드 할 때 울컥거림 없고 그런 세팅은 정말 좋았지만 희영아 너 그때 기억나지? 악셀을 밟는 상태에서 다운시프트 하면 웅웅 막 2단계로 맞아.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악셀을 밟으면서 자 악셀의 발을 살짝 얹고 있는데 얹은 상태에서 다운을 하면 되게 늦게 바뀌어. 그러니까 딱 다운을 치면 각 단에 맞게 이렇게 RPM이 바뀌어야 되는데 업 다시 다운하면 하면서 한 1초에 거쳐서 이게 바뀌어요. 거의 2단계 걸쳐서 철컥 바뀌듯이. 저는 7단 DSG도 사실 그 운전 재미를 위한 변속 스피드 빠른 변속을 위한 그런 미션이라기보다는 그냥 효율이나 어떤 패밀리 세단에 어울리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2.2 디젤 엔진이 장착된 스팅어의 운동 성능은 어느 정도냐 많이들 또 궁금하실 거예요. 디젤 엔진이 장착된 스팅어가 과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3.3 터보 모델 후륜구동 모델을 시승할 때도 이 핸들링이 정말 날카롭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나름 만족스럽다 라는 점수를 줬었는데요. 지금 이 2.2 디젤 엔진만 지금 디젤일 뿐인 거지 이 핸들을 돌렸을 때 느껴지는 피드백, 직관적인 느낌, 날카로운 모습 그대로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3.3 터보 시승했던 모델은 PS4라는 썸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지금은 브리지스톤에 좀 평범한 4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날카로운 핸들링에 있어서 3.3 터보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타고 있는 디젤 모델로도 충분히 날카로운 핸들링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점수 주고 싶고 서스펜션 타입은 잘 아시겠지만 전륜에는 뭐 그냥 맥퍼슨 타입이 들어가 있고 후륜은 뭐 5링크라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운동 성능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확실히 3.3 대비 차를 돌리거나 했을 때 크게 아쉬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서스펜션이 좀 댐퍼가 좀 다른데 3.3에만 장착 가능한 게 그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딱딱해지고 컴포트 모드 넣으면 좀 더 물렁해지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3.3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차이가 정말 크지 않다. 컴포트를 놓건 스포츠를 놓건 딱딱해지고 물러지는 정도가 정말 그 변화폭이 크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반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자제어 댐퍼가 아니라서 딱딱해지고 물러지고의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냥 일반 서스펜션 댐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단단함 정도 사실 이런 스포츠 성향이나 어떤 운전 재미를 끌어내겠다고 제작한 이런 차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댐퍼의 딱딱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프링 레이트나 댐퍼의 딱딱함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이거 약간 GT 성향의 카기 때문에 가족을 태우거나 아기를 태우고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차가 딱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행할 때 피로감이 올 수도 있고 이 차를 구매하는 연령대가 20대보다는 30, 40대가 조금 더 많을 텐데 너무 차가 딱딱하면은 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이 댐퍼나 스프링 레이트, 이 서스펜션의 단단한 정도는 저희가 3.3 터보 때 가변 썼을 때 만나봤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내 운전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요철이 막 울퉁불퉁 할 때 엉덩이로 느낌이 오는데 이런 데를 갈 때는 마치 그냥 약간의 독일차를 타는 듯 약간 탄탄한 느낌. 아테온과 비교해서도 뭐 아테온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긴 한데 절대 뭐 물렁한 서스거나 예전에 우리가 만나봤던 국산차의 그런 허술한 서스펜션 셋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만족스러운 이 정도가 저는 사실
3.3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하진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컴포트냐 소프트냐에 있어서 형아 기억나지? 3.3 때 이런 말 했었잖아. 컴포트 중에 제일 단단하다고. 지금 얘도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얘도 약간 그래요. 컴포트 한 축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컴포트냐 스포츠냐를 나눈다면 이 서스펜션은 그냥 단단함만 본 거예요. 완성도 단단함만 봤을 때 약간 컴포트 쪽에 있는 거 맞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롤 같은 것도 보면 그랜저 같은 애들은 정말 소프트한 애들 중에서도 좀 소프트한 편이었기 때문에 롤링을 느껴보거나 좌우로 돌려보면 말도 안 될 만큼 차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정도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충격을 흡수하고 차가 서스펜션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는 소프트함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잘 버텨내는, 저는 감히 이 정도라면 약간 그 탄탄하다는 정도의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어느 정도냐고 표현함에 있어서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뭐 독일차와 견져서도 단단함이나 완성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약간 좀 아쉬움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차를 가지고 고속 코너링을 하거나 와인딩에서 본격적으로 던져보면 사실 차 한 개치에서 한 8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조져보고 핸들을 비비면 정말 완성도가 높아요. 야, 이 정도면은 앞에 3시리즈 있어도 중량이 좀 더 나가는 스팅어지만 따라가겠다, 잘 따라가겠다. 코너링 퍼포먼스도 생각보다 좀 높아서 괜찮다. 그 와중에 코너링 중에서도 느껴지는 이 핸들링 피드백도, 이 R타입의 이 핸들링이 정말 날카롭고 피드백도 좋아서 정말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도 디젤이지만 별로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서서 차를 조지면 약간 후륜 그립이 좀 살짝 놓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차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약간 GT 성향이고 본격적인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서스펜션 셋업에 있어서 별점을 준다면 저는 한 4개에서 4개 반까지, 왜냐면 차량이 GT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차의 세팅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뭐 쿠페였다면 조금 더 이 부족한 완성도에 있어서 깠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감히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시리즈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4시리즈죠. 4시리즈 그란 쿠페나 뭐 i5 스포츠백 같은 것과 비교해서도 운동 성능에 있어서 거의 밀리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고속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200 조금 안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국산차들이 한 200을 좀 넘어서면 뭐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차 경쟁 모델이 더 이상 뭐 그랜저나 이런 뭐 국산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뭐 420D나 이런, 특히 얼마 전에 출시한 아테온과 비교했을 때는 이 고속주행 크루징 능력, 고속주행 안정감 같은 부분에서 소폭, 제 의견인데 소폭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전 때 그 아테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230으로 저희 멤버가 똑같거든요. 독일 갔다 온 멤버 3명이 타고 있는데, 그 3명이 타고서도 230에서 꽤나 안정적인 그 아우토반에서의 크루징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스팅어도 저희가 한 217km라는 리미트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악셀을 비벼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느껴보면 확실히 아테온 대비 최고 속이 한 20km 낮은 상태인데도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테온이 210km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 아우토반을 품고 있는 나라에서 만든 고속 세팅 능력은 보잘것없는 가족을 위한 전륜구동 세단에서조차도 발군의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벤츠도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 스팅어도 일반 국산차나 뭐 수입차랑 비교해서도 뭐 고속 그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높은 영역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예전에 저희가 스팅어 3.3 터보를 시승했을 때도 그 차 같은 경우는 뭐 비비고 있으면 막 260, 70까지는 나가는 차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아마도 그 고속주행 안정감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별
별 4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디젤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중량이 지금 저희 타는 모델은 1740 정도인데, 뭐 4륜구동 추가하거나 하면은 한 70kg 정도가 추가가 돼요. 4륜을 넣고 안 넣고가 4륜구동의 추가 무게가 70kg 정도 되고, 지금 저희는 4륜이 아니라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1740 정도의 몸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륜을 넣으면 1800이 살짝 넘게 되고요. 뭐 한 1750에서 1800 사이라고 보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륜구동, 이제 4륜구동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고민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활동하는 지역이 성남이고 분당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서울 뭐 경기도권, 경기 북부 아니면 눈 밟을 일 많지 않잖아요, 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후륜구동을 훨씬 더 강추드리고 싶고요. 지금 4륜 추가하면 뭐 옵션 어떤 거 추가하면 안 한 상태에서 4륜을 하면 260이고, 어떤 옵션을 넣은 상태에서 뭐 추가하면 220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4륜 넣는데 한 250만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뭐 가격적인 걸 떠나서 지금 스팅어에다가 4륜을 넣으면 연비 하락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라서 14.1인데 여기에다가 4륜구동을 넣으면 한 13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1.1 정도의 그 연비 하락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4륜구동을 넣으면 차가 더 무거워지고 바퀴를 동력을 앞쪽으로도 보내니까 로스가 좀 더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연비 하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산의 이 후륜 기반 4륜, 전자식 4륜이 좀 아쉬운 게, 뭐 구동력 배분이나 성능에 있어서도 살짝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이 연비 하락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일 비교하기 좀 편한 게 520D인 것 같아요. 520D가 같은 2.0 디젤 정도를 갖고 있고, 얘는 2.2지만 2.0 디젤 엔진이고 중량은 이거보다 좀 가볍거든요. 1600kg대의 몸무게. 뭐 차체가 좀 비슷한 거죠, 크기가. 그런 걸로 봤을 때 520D랑 520D 엑스드라이브랑은 연비 차이가 0.1밖에 안 나요. 몰랐지, 형아 너? 520D는 14고 520D 엑스드라이브는 13.9야. 0.1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너 엑스드라이브 넣을래 안 넣을래? 0.1 차이면 연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 넣으면 바본 거지. 근데 이 차는 4륜을 넣으면 연비가 제법 떨어져.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BM의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4륜구동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전륜으로 동력을 보내는 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 일반적으로 핸들을 돌렸을 때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후륜 쪽에 많은 동력을 보내다 보니까 크게 운전 재미에 대한 훼손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반면에 쿼트로는 운전 재미 훼손이 제법 있어요. 저는 쿼트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앞으로 동력이 좀 많이 넘어가는 게 좀 느껴져서 좀 뻣뻣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후륜 구동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후륜을 한다고 해서 전륜 구동 2.0 디젤 타시는 분들, 뭐 카니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2.2지만 카니발, 그랜저 디젤, K7 디젤, 산타페 디젤, 소렌토 디젤, 스포티지, 투싼, 이런 디젤 타시는 분들, 전륜 구동 차들은 풀악셀을 치면 타이어가 사계절이고 그러면 앞에서 슬립 끼기기 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 쳐다보고 창피하고, 뭐 출력이 높은 차도 아니고 과격하게 한 것도 아닌데 막 슬립 나는 거 짜증나시잖아요. 지금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발진을 했을 때 하중 이동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그립이 충분히 살아나고요. 지금 그 PS4가 아니라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뒤에 타이어 폭이 3.3 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225mm 밖에 안 돼도 전혀 뒤에 슬립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스팅어 디젤을 가지고 마구 차를 몰아보고 VDC 다 끄고 했는데 뒤쪽 슬립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고요. 후륜이라고 해서 전륜 대비 그 안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운전 재미 별로 없고 연비 깎아먹고 불필요하게 괜히 앞으로 동력 보내는 4륜구동보다 스팅어 후륜을 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팅어 디젤이지만 풀옵션이다 보니까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포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3.3 터보에서 설명 들었던 것처럼 이 포피스톤 빨간색 브렘보 멋지다고 해서 제동 성능 자체가 뭐 매우 월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브레이크들을 대비해서 열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비교적 조금 더 강한 모습 일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타나 뭐 아반떼 그런 차들 대비해서 열에 조금 더 강하다는 거 정도 말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전륜이 225mm라서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좀 나는 경향이거든요. 앞에 그립이 좀 좋지 않아서 핸들을 돌리면 뭐 아무래도 오버를 좀 방지하기 위한 세팅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타이어가 225mm가 꺾었을 때 접지를 완벽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언더스티어를 좀 일으키는데 이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고속 브레이킹을 하면 브레이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타이어에서 놓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차를 사게 된다면은 앞뒤 사이즈를 245mm로 스퀘어 세팅으로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언더스티어가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245mm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걸 245mm로 바꾸게 되면 아마 차 세팅이 금방 오버로 바뀔 수도 있어서 그건 3.3하고 뭐 동일합니다. 3.3도 앞에가 225mm였는데 언더 세팅이었거든요. 지금 이 디젤도 동일하게 앞에가 225mm면서 언더 세팅이기도 하고 브레이킹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 고속에서의 브렘보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제가 3.3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후에 이제 많은 3.3 터보 모델이 많은 자동차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서킷도 시승을 많이 나오게 했었는데 그 강병희 선수가 옛날에 모터트랙인가 모터그래프지? 모터그래프에서 강병희 선수 나올 때 타는 거 보니까 몇 바퀴 돌다가 인제 1번 코너에서 브레이크 안 들어서 뭐 이 세상 떠나실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서킷을 이게? 이거 서킷 못 타 이걸로 서킷 타면 금방 한 세션 20분 타기 힘들걸요 아마. 20분 열심히 타면은 금방 쿨링 해야지 아무래도. 뭐 쿨링하면서 타는 거는 뭐 베렌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레이크가 열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차가 뭐 서킷을 타라고 만든 차라기보다는 GT 성향의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지만 고속 브레이킹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이 고속 브레이킹을 제외하고 이 브렘보 이 세팅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6대4가 아니라 5대5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5대5에 가까운 무게 배분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코너링을 깊이 파고들고 코너링을 깊이 파고드는 와중에 좀 돌발 상황을 만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이 코너링 퍼포먼스, 그러니까 코너링 이 횡집값이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도 차량의 스테빌리티가 금방 깨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그게 베렌이라고 할지라도 코너링 중에 브레이크 밟으면은 이 차체의 무게중심, 하중이 좀 앞으로 많이 쏠리는 거는 뭐 하중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서스펜션 셋업으로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건데 무게 배분이 뛰어남으로써 거기서 오는 운전 재미, 이렇게 코너링을 막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또 이 수입차와 견주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아테온과 비교해서는 약간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팅어 디젤하고 아테온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아테온은 제 리뷰 장단점에서도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줄 평을 뭐라고 했냐면 아테온의 운전 재미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만큼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차 완성도나 이런 게 별로라는 뜻이 아니라 차의 컨셉이나 이 제작했을 때의 그 차가 그 타겟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해야 될 국가들,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체 셋업에 있어서 운전 재미보다는 안정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기 때문에 아테온은 운전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고, 특히나 핸들링에 있어서는 좀 무딘 핸들링, 좀 물렁물렁한 핸들링, 피드백이 좀 덜 오는 핸들링이 좀 정말 별로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랑 정반대인 게 바로 이 스팅어인 것 같고, 운전 재미랑 완성도에 있어서는 저는 감히 스팅어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고요. 당연히 저는 가격이 좀 더 싸다고 할지라도 돈 더 주고 스팅어 살 것 같아요. 더 재밌거든요, 훨씬. 후륜구동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 특히 핸들링에서의 차이는, 핸들링에서 오는 이 운전 재미의 차이는
아르테온과는 비교 불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김기태 PD님 있잖아요. 오토뷰 그분은 일단 이 스팅어도 핸들링 되게 만족한다고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타고 왔던 아테온 네. 아테온도 핸들링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테온이? 네, 뭐 그분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김기태 PD님 거를 항상 챙겨보는 애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김기태 PD님 뭐 개인마다 평가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사실 옛날에 530i도 저랑 되게 다르거든요. 530i 저는 되게 좋다 그랬는데 김기태 PD님 똥방이라 했거든. 이분 반대로 아테온이 핸들링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셨어. 김기태 PD님은. 근데 난 진짜 별로였거든. 근데 그냥 별로가 아니라 애매하게 별로가 아니라 타고 출발하고 핸들 조금 돌리는 순간 아빠 차네, 세팅 완전 물렁 소프트네, 완전 컴포트네 라고 그냥 빡 왔거든. 근데 너무 명확하게 별로였는데 좋다고 하셔갖고 나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나도 약간 불안한 거야. 내가 잘못 말했으면 내 거 보고 산 사람들이 날 원망할 수가 있잖아. 나 도움되라고 정보 드렸는데 저 찐따 새끼 저거 분명히 좋다 그래놓고 저 새끼 말 듣고 했다가 사보니까 완전 핸들링 완전 좋거나 나쁘거나 하면 그거 다시 팔고 다시 살 수도 없고 차를 속 터질 거 아니야. 난 불안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530i도 그렇고 아테온도 그렇고 김기태 PD님하고 나오고 성향이 완전히 180도 반대의 평가를 내린 차종들이 내가 먼저 시승했어. 네, 그 아테온도 우리 독일에 갔다 와서 시승한 거라서 우리 4월 초에 시승한 거고. 그치. 그 김기태 PD님은 국내에 출시하고 얼마 안 돼서 시승한 거니까. 우리가 국내 최초 아니야? 아테온? 최초는 아닐 거야. 이미 독일 가신 분들이 있어. 이게. 근데 아무튼 차이가 있어서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내가 해외 매체들을 찾아봤다. 왜냐면 나는 김기태 PD님 말고 국내 매체에서 믿을 만한 매체가 없어서 해외 매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탑기어랑 카앤드라이브 그런 자료를 좀 찾아봤다. 그랬더니 걔네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장단점 몇 개를 꼽거든요. 뭐 장점 두세 개랑 단점 두세 개를 뽑아요. 근데 거기에 탑기어랑 카앤드라이브 둘 다 아테온 평가에 재미없다는 말이 들어가요. 둘 다. 나도 재미없었거든. 그러니까 김기태 PD님 평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평가를 보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사람의 리뷰를 이렇게 발췌해서 그냥 취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가 워낙에 많으니까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산타페 때도 그랬잖아. 이 방지턱 넘을 때 리범프 하는 맛이 진짜 고급지다고. 창 놓는 게 아니라 리범프가 진짜 쫄깃하면서 이건 마치 정말 독일차 타는 듯한 불과 3천만 원짜리 전륜구동 산타페 뚱땡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딱 넘어가 보면 예전에 만나봤던 이 국산차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운동 성능뿐만 아니라 산타페는 운동 성능은 좀 똥망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 컴포트한 맛, 이 잔진동을 걸러주는 맛 이런 건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제가 스팅어 디젤을 타면서 이 후륜구동 스팅어 디젤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운전 재미, 운동 성능, 차량 성격을 놓고 봤을 때 GT카 성향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희용아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나 이 차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사고 싶어. 나 진짜 살 거야 이 차. 진심으로 이 차 살래 나. 근데 이 차의 걸림돌이 딱 하나야. 돈? 너무 비싸. 여러분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이 차의 가격이 100% 풀옵션에서 4륜구동만 안 한 거거든요. 후륜구동만 한 건데 후륜구동 상태에서 썬루프까지 싹 다는 건데 차값이 4,900이 넘어. 4,900을 살짝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 야 대신에 경쟁 모델인 수입차들하고 비교하면 옵션을 다 때려내면 국산차 옵션이 더 좋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아테온 옵션을 한번 찾아봤다. 아테온이 얼마냐면 옵션 등급을 두 단계로 나눴어. 5,200, 5,700 두 개인데 공식적으로 할인이 한 15%가 들어간대요. 15%. 근데 15% 할인이 들어가면 차값이 4,500, 5,000 정도로 맞춰져. 낮은 급이 4,500, 높은 급이 5,000이야. 근데 거기에 폭스바겐이 제공하는 그거를 이용하면 그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할인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옵션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스팅어랑 비교하면
아테온이 더 쌉니다. 아테온이 조금이나마 쌀 거예요. 심지어 할인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차 4천, 잠깐만 4,900이야. 근데 국산차는 할인이 기껏해 한 50만원? 딜러 할인 한 50만원 해주나? 진짜 4,900 거의 다 주고 사야 되는 차인데 정말 아테온이 잘 들어오긴 했다. 우리 아테온 타면서 가격 걱정 한참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 아테온이 혹시라도 장난칠까 6천대 장난칠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옵션을 좀 이렇게 좀 꾹꾹 눌러 담는다고 한다면 아테온이 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낮은 급으로 사면 좀 더 쌉니다. 그러면 아테온이 옵션이 딸리느냐? 아테온 옵션 나 찾아봤더니 근데 아테온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LED 라이트가 들어가. 얘도 들어가잖아. 근데 대박 말해줄게. 통풍 시트 들어간다. 수입차에 5천만 원도 안 하는데 통풍이 들어가. 대박이지. 그리고 우리 독일에서 탔던 그 주행 보조 장치 있잖아. 안전 보조, 충돌 보조 같은 거 하고 앞에 레이더 있어갖고 감지하고 해주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런 거 있잖아. 얘 다 들어가 있거든. 거기도 들어가 있어.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 심지어 얘는 없다.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마사지 시트. 마사지 시트가 옛날에 에쿠스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그런 거 오피러스 있지. 옛날에 뉴그랜저 그럴 때 많이 들어갔던 옵션인데 그런 거 넣으면 등짝에서 이 마사지 주는 게 있어. 근데 운전석 등짝에 그 피로 좀 덜어주려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이거 렉시콘 들어가잖아. 그것도 뭐 다이나인가 다인인가 뭐 아무튼 그 스웨덴 브랜드인가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요. 공간도 더 넓어. 뒷창문도 파워윈도. 뒷창문도 파워윈도예요. 오히려 이 풀옵션 4,900짜리한테 없는 게 있어. 대박이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 있잖아. 걔도 있어. 다 있어. 얘한테만 있는 옵션이 뭔데 도대체. 이거 걔 내비보다 이 내비가 훨씬 똑똑하잖아. 훨씬 쓸모가 많잖아. 이 내비가 그거 이 반응성 좋고 똑똑한 내비 하나 말고는 도대체 옵션이 좋다고 하는 이 스팅어가 사실 이 차에 들어간 옵션은 사실 거의 국내에서 거의 최고라고 봐도 될 정도의 높은 옵션인데 도대체 이 수입차 대비 이 차에 더 뛰어난 옵션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스팅어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차 사야 된다 별로 없어. 오토홀드랑 전자 파킹 있잖아. 그게 다 거기도 있어. 아테온에도 다 있어.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야, 보증이 더 길잖아. 3년 6만에 5년 10만. 보증이 국산차가 더 뛰어나잖아 했는데 내가 찾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19년형 저게 들어왔어. 아테온이. 그러면서 어라운드 뷰도 들어갔다. 얘한테 어라운드 뷰 있잖아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면 얘는 여러분 보증 기간이 다 아시죠? 일반 보증 3년 6만, 동력 개통 5년 10만. 이게 뭐냐면 엔진하고 미션 쪽은 5년 10만 킬로까지 해주고 일반 보증 여기서 찌그덕 소리 나요. 창문이 내려가다 중간에 멈춰요. 이런 일반 사소한 보증들은 3년 6만 킬로인데 아테온이 5년 15만이야. 얘보다 보증이 길어. 지금 아테온하고 스팅어랑 맞짱을 떠서 이 스팅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야. 그 19년형부터는 그 5년에 15만이라는 보증 그런 거라 뿐만 아니라 그 19년형 출시되면서 뭐 외장에 이렇게 막 긁혔을 때 뭐 200만원 한도인가? 그 한도 내에서 좀 이렇게 보증해주는 그런 케어, 바디케어 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와, 제가 G70 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돈 없으면 벤츠 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4,900 4륜구동까지 넣게 되면 5,100만원짜리 디젤이거든요. 지금 스팅어 디젤이 풀옵션을 넣으면 완전히 5,100만원인데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은 감히 5,100만원 주고 스팅어 살 용기는 없고요. 저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시크를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확실히 이거 차주분도 얘기해보니까 재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스팅어랑 이 G70 타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 뭐 이런 말씀하면 좀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얘기잖아요. 3시리즈랑 5시리즈 보면 그 뭐 60개월 할부 느낌 많이 난다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스팅어랑 G70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비록 디젤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걸 4,900 주고 사신 거야. 근데 이분이 이거 왜 산지 알아, 형아? 에이, 타보고 별로면 딴 것도 바꾸면 되죠. 차값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한 번 타면 오래 타야 되니까 막 괜히 막 우리는 이제 그지근성이 좀 있지. 우리 같은 사람 막 이제 다 따져보고 야씨 이 돈이면은 스팅어를 사기 너무 비싸구나. 여보 미안한데 우리 그냥 시크를 사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시크를 사는데 이런 분들은 또 왜 벤츠랑 BM 이런 걸 안 사냐면 또 G70 스팅어 타시는 분들이 다 타봤어. 아니면 집에 다 한 대씩 있어. BM이나 벤츠가 굳이 그 돈이면 벤츠 사지 이런 걸 안 한다니까. 벤츠 집에 있는데 못 들어 또 사. 그리고 스팅어 디젤 공인연비가 14.1km에 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몰아보니까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2.0 R엔진 산타페 가지고도 시내 단타 풀악셀만 해서 막 연비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스팅어 디젤의 연비가 밟았을 때에 하나인 건데 아껴 타면 정말 잘 나오는데 밟으면 너무 안 나와요, 연비가. 지금 한 2시간 이상을 정속 주행을 한 상태인데 8.7이야 117km를 운행한 복합 연비가 8.7. 이 8.7이면 실연비로 아마 8 정도 나올 거거든요. 8.0 정도. 지금 얌전히 탄 거랑 평균 냈을 때는 많이 아쉽죠.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연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스팅어 뭐 2.0 휘발유나 3.3으로 가면은 더 슬픈 연비 만나보니까 그거보다는 뭐 우월한 연비는 맞지만 그거 조금 아쉽네요. 여기 충전기,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여기다 핸드폰을 넣으면 되게 뜨거워진다는 얘기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걸 올려놨더니 만져봐. 여름이네. 한여름도 이런 여름이었어. 이것도 식은 거예요 지금. 터질 것 같아. 아까 개 뜨거웠고. 참고로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 S9이고요. 카메라 렌즈는 뜨거워 지금. 이쪽은 뭐 실내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그 싸구려 뭐 그 코나나 이런 애들처럼 뭐 미니나 이런 애들처럼 그 반사 판때기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실제 앞유리에다가 쏘는 방식이라서 시인성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핸들은 D컷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도톰하고 적당한 크기, 적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스포츠 운전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핸들이라고. 뭐 실내 버튼 조작감이나 이런 것 또한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뭐 룸미러, 뭐 유보 들어가 있죠. 어플로 시동 걸거나 즉시 전송할 수도 있는 거. 뭐 계기판 시인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은 없어요. 네. 확실히 국산차를 타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크게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은 없어서, 대시보드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그래갖고 좀 좌우로 와이드한 느낌? 답답하지 않고, 정확히 뭐 GT카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나면서도 상당히 뛰어난 디자인을 나타내서, 디자인 굉장히 호불호 강한 거지만 특히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아테온과 비교하면 어때? 이게 또 훨씬 낫지 않냐? 실내도? 외부도 그런데 그게 실내가 파사지랑 똑같잖아. 그렇지.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벤츠 카피했다고도 하는데, 이런 거는 벤츠 카피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성품구 디자인만 카피한 건 아니고 어차피 스팅어가 가격도 카피를 했으니까 가격 정책도 컨트롤 CV를 했어. 아니 근데 이거 뒷유리 이 5천만 원이 넘어도 5,100만 원짜리 풀옵션 스팅어에 뒷유리가 2열 유리가 자동이 아닌 건 정말 충격이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수입차는 1, 2, 3, 4, 5, 6, 7 시리즈 전체 통틀어서 웬만한 수입차는,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 독일 3사가 아닌 폭스바겐 국민차일지라도 이 유리 스위치는 100% 오토야. 100%. 근데 지금 우리가 탄 차가 아반떼 풀옵션이 아니잖아요. 남들 아반떼 2,000 줄 때 혼자 2,700 주고 산 아반떼 풀옵션이 아니라 스팅어 풀옵션이라서 2.2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풀옵션이면 5,100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의 그런 차인데, 이거는 후륜을 빼서 4,900이지만 2열 유리가 프로토가 아니야. 내 차는 프로토거든, 산타페 풀옵션은. 많은 부분이 지금 뛰어난, 차만 놓고 봤을 때 많은 부분 뛰어난 지금 스팅어 디젤이지만, 가격적인 거 그리고 경쟁 모델인 아테온과의 어떤 상품성을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아테온 사야 돼. 돈 없으면. 너 돈 없진 않냐? 나도 돈 없는데 아테온 사야 돼. 너도 이 차 좋다며. 너 못 사. 그리고 제가 3.3 리뷰에서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죠. 제가 뒷좌석 그 트렁크 밑에 까갖고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뜨겁다고. 뒷좌석하고 트렁크 쪽 발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3 휘발유 터보가. 근데 그거 보고서 못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 리뷰 같은 거 할 때 팩트를 얘기하지 않으면 자칫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팩트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뒷좌석의 온도를 재서 뜨겁지 않은 걸 보여드리고, 카메라 컷 편집 없이 한 5분 정도 운행을 한 뒤에 뒤에 트렁크 철판 밑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컷 편집 없이 실제로 차가울 때부터 시작해서 운행을 잠시 한 뒤에 불과 한 5분 만에 운행으로 뜨거워지는 걸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아니다, 내 차는 괜찮다, 뭐 개선이 된 거냐, 막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아는 동생이 휘발유 2.0 터보를 타거든요, 호륜구동. 근데 그 친구 거를 뒷좌석에 딱 탔는데 그것도 뜨거워. 2.0 휘발유도 뜨거워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2 디젤을 타면서도 이 후석에 엉덩이가 뜨뜻해지는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게 지금 영하의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디젤 모델에 있어서는 뒷좌석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뒷좌석에 대한 열이나 이쪽 앞에 이 미션 쪽에 만져보면 뜨뜻해지는 거는 고성능 차들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스팅어 같은 경우는 그게 정도가 조금 더 심했었거든요. 아무튼 2.2 디젤 같은 경우는 2열의 엉덩이가 배기구 열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은 별로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얼마 전에 시승했던 좀 아래급 동생급인 차량인 K3에도 드라이브 모드가 장착이 돼 있었죠. 지금 스팅어에도 당연히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래요? 드라이브 모드,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건데, 돌리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여기 한번 찍을 때 보이죠? 돌리면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에 이제 개인 기호에 맞춘 건데 되게 많죠. 스마트와 에코의 차이를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이거 말이 되나? 스마트랑 에코, 스마트, 에코, 컴포트가 같은 거지 사실은. 특히 컴포트랑 에코의 차이, 둘 다 그냥 저거잖아, 낮추는 거. 아마 핸들링 셋업이 좀 더 단단해지고 물렁해지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에코라고 핸들이 더 물렁하고 컴포트라고 더 핸들이 딱딱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심지어 3개야,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는 뭔지 아시죠?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기아만 한 단 내린다는 거 별 의미 없죠. 그냥 기아만 한 단 내려가는 거고, 스포츠 모드가 뭐냐면, 잘 봐요. 에코 모드에서 내가 매뉴얼 하나 내려, 한 단 내려, 그럼 이게 그냥 스포츠 모드인 거야. 하나 더 내려, 더 스포츠 모드. 이거는 개 스포츠 모드. 자동 변속까지 되면은 그냥 미친 스포츠 모드. 그치? 차의 변화를 주는 건 사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해봐야 핸들 담력 같은 게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 차에서 스포츠랑 컴포트의 차이를 두는 게 뭔지 궁금하시면 커스텀에 가보면 알아요. 커스텀에 가서, 여기 보이죠? 커스텀에 설정을 누르면 바꿀 수 있는 거. 파워트레인, 이게 뭐냐면 변속하는 정도, 얼마나 빨리빨리 변속을 해서 그 RPM을 낮출 거냐, 아니면 변속을 딜레이해서 RPM을 높여놓고 다닐 거냐 라는 건데, 변속을 뒤늦게 해서 그 RPM을 높게 쓰는 게 스포츠 모드죠. 그걸 3단계로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보통 2단계잖아요. 한 단 낮추느냐, 한 단 높이느냐의 정도 차이인데, 이건 3단계로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스티어링 담력 2단계죠. 물렁하냐 딱딱하냐, 그냥 2단계로 구분되는 거. 이 차에는 가변 댐퍼가 없기 때문에 서스펜션 셋업은 없습니다.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3 그것도 있는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LSD에 대한 세팅도 바꿀 수가 있고 엔진에 대한 활발함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어서 뭐 스포츠 모드, N 모드에서 막 바꾸기도 하는데,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이 파워 트레이닝하고 스티어링 밖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드라이브 모드 5단계.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있구나. 이 차가 악셀을 밟으면 스피커에서 인위적인 사운드가 들어와요. 디젤인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스피커에서 사운드 나오는 차종 중에 그게 만족스러운 차를 만나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수입차라고 할지라도 이 엔진 사운드를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보내는 게 굉장히 거슬려요. 별로고. 근데 이 지금 스팅어 디젤에도 3.3T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인위적인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근데 진짜 거슬리고 정말 별로예요. G70도 그랬어. 스팅어도 그렇고. 이 스피커에서 들리는 우웅, 이 엔진 사운드 내는 거, 좀 더 고급지게 바꿔주시든가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별로야. 그냥 꺼버리고 싶어. 그리고 어라운드 뷰 이거 누르면 화질도 상당히 깨끗하죠. 지금 막 안에 뭐 더러운 거 묻었는데도 이 정도야. 이건 앞에, 앞차, 옆에, 앞과 옆, 뒤, 어라운드. 후방의 화질도 깨끗하고 뭐 백미러의 시인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아쉬운 건 뭐 전혀 없고요. 근데 주행 질감은 진짜 좋다. 주행 질감 진짜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 차에서 항상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거야. 지금 저속이거든요. 지금 60km야. 60km인데도 핸들을 조금씩만 돌리면 몸이 휘청거릴 만큼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 좀 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이게 바로바로 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세게 하면 하중 이동을 크게 주면 좀 눌리긴 눌리는데 그 와중에 잘 버티고, 이 차체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악셀을 비비고 들어가거나 코너를 공략하거나 이럴 때 코너링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존의 국산차에서 만나보기 힘든 G70과 스팅어는 나란히 국산차 중에 운동 성능은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벨로스터에는 제외하고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수입차와 견져서도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아테온보다는 훨씬 뛰어난, 이게 아테온보다 비싸서 그런가? 확실히 아테온보다 비싸서 이게 더 좋은 건가? 방지턱에 이 리범프하는 맛, 요즘에 국산차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안티롤바가 좀 살짝 얇은 느낌이 들거든요, 안티롤바가. 그래서 이 롤을 심하게 줬을 때 이 허용하는 폭이 생각보단 큰데, 이 세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세팅이 이 연령대나 어떤 패밀리카나 GT카로서 봤을 때 이 안티롤바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세팅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의 세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더 딱딱한 것보다 좀 더 스포츠틱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빨간색 스팅어, 언뜻 3.3 터보 느낌이 나는 스포츠틱한 빨간색인데 사실은 디젤입니다. 저희 바로 엔진룸부터 한번 볼까요? 좀 예전에 3.3 터보를 한번 진지하게 다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색합니다. R엔진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있는 거 조금 어색한데요. 아무래도 3.3 터보까지 생각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2.0 터보 내지는 2.2 디젤이 들어가면 조금 남는 공간이 많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남는 공간이 앞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앞에 좀 회랑한 거. 이 댐퍼 풀리하고 이 사이에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아 있는 게 엔진을 좀 뒤로 많이 밀어넣고, 뭐 스트럿 마운트가 이쪽이니까 마운트 기준으로 엔진도 상당히 뒤쪽에 위치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아마 국산차 중에는 뭐 본의 아니게 터보 차저가 제일 잘 보이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터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뜨끈뜨끈하네요. 그리고 터보 뒤쪽으로는 저쪽에 이제 바로 DPF가 위치해서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뭐 DPF가 있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SCR 요소수 뿌리는 장치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DPF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터보가 바로 앞에 있어. 정비하기는 진짜 편하겠다. 그리고 이쪽에 흡기 필터. 근데 특이한 게 흡기 필터를
교체하려면 얘를 뜯어야 돼. 뭐 뜯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국산차가 정비성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죠, 그래도. 그리고 흡기 라인이 가서 이제 흡기가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댐퍼 풀리, 뭐 R엔진들 뭐 아실 텐데, 댐퍼 풀리가 이제 얘인데, 얘가 뭐냐면 뒤쪽으로 크랭크 축이 이제 얘가 회전하면은 크랭크가 돌려갖고 이제 그 구동이 뒤로 가잖아요. 후륜이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나와서 벨트 돌려주는 동력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댐퍼 풀리도 오래되면 고무가 삭으면 진동 심해지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정비하기 편할 것 같아요. 내 차 하려면 이게 옆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 배치 엔진들은 이쪽에 있어서 안 보여. 막 봐도 안 보이고, 차 든 다음에 바퀴 하나 떼고 옆에서 이렇게 막 그 휠하우스 뜯어야 보이는데, 정비성은 정말 좋고, 그리고 뭐 당연히 R타입이다 보니까 여기 모터도 보여요. 형 한번 찍어봐. 모터 어디 있죠? 여기 모터. 저기 뭐 장미영 씨 이름 적혀 있잖아. 장미영 씨. 거기 이제 요게 뭐 RMDPS니까 여기 이제 모터 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게 뭐 안티롤바, 스테빌라이저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와슈액 군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가 있다고 해서 배터리는 아닙니다. 배터리는 뒤에 있잖아, 무게 배분위에서. 요거 아마 퓨즈 박스일 거예요. 열어보면 퓨즈 여기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가 여기에 있으면 좀 잘 안 보일 텐데, 냉각수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냉각수 리저버 탱크가 지금 이거 맞죠? 네, 딴 거 없습니다. 이게 냉각수 리저버 탱크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슈가 연료 필터도 정비성 되게 좋겠다. R엔진들 연료 필터 정비성이 그렇게 편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연료 필터거든요. 연료 필터만 잘 갈아도 인젝터에 대한 문제랑 DPF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연료 필터는 미리미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매 있는 게 ECU, 그리고 뭐 브레이크액 여기 있는데, 야 진짜 R엔진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생소하네요. 새롭고 R엔진이 세로로 되어 있다니 되게 정비성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엔진 좀 닫으면, 지금 이 모델은 2.2 디젤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동안 2.2 디젤 고르시면 휠 진짜 별로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3.3에 들어가는 걸 이분이 사다 낀 게 아니라 3.3하고 디자인이 똑같은 게 18인치가 나와요. 18인치. 그리고 브렘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 뚫린 이 구멍은 뭐 타이어랑 브레이크 쪽 냉각을 위해서 안쪽으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3.3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브레이크는 뒤쪽에, 뒷브레이크는 앞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는 거. 뒷브레이크는 앞쪽으로, 쟤는 뒤쪽으로. 스포츠 성향을 띠는 차들은 그 캘리퍼 무게 같은 걸 최대한 안쪽으로, 차량 중심 쪽으로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진짜 디자인 예쁘다 보니까 3.3 느낌이 많이 나는데, 실내도 한번 볼까요? 실내. 뭐 실내만 봐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면 갤갤대는, 이 빨간색 예쁜 빨팅어에서 갤갤의 소리 나니 좀 어색하긴 한데, 핸들 D컷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핸들의 두께나 이런 거 너무 좋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세무 스웨이드 너무 좋아요. 가죽 대시보드 다 돼 있고, 역시 일반 그랜저나 이런 급하고는 레벨로가 다르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으로 렉시컨 오디오를 넣을 수 있는 거, 뭐 통상적으로 에쿠스급 고급 차들에서나 가능한 렉시컨 오디오, 실제로 들었을 때 뭐 EQ900이나 G90에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는 음질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렉시콘이 선택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렉시콘을 선택하면 이렇게도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이렇게 예쁜 게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시끄러우니까 시동은 잠시 끄고, 지금 의자가 뒤로 자동을 밀리고 있는데, 뒷좌석 확인을 위해서 제가 앞에를 저한테 맞춰 놓을게요. 앞에는 저한테 맞춰 놓고 바로 뒤로 가서 보면, 역시 뭐 3.3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좌석에 대한 레그룸, 등받이 각도 정말 최고고요. 너무 편하고
정말 GT카로서, 패밀리카로서에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추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급차임에도 뒷좌석 컵홀더에서 컵을 홀드해 두는 건 없고, 그리고 산타페 때도 그랬지만 이쪽에 뭐 C가잭 하나 있고 USB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해서, 그리고 USB 포트가 고속 충전에서 정말 빨라요. 정말 쓸모 좋은 고속 충전 포트가 있고, 송풍구, 그리고 뭐 이쪽에서도 시트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역시 고급차. 당연히 LED 라이트, 천장, 정말 고급스러운 세무 느낌. 일반 차에서는 구경할 수 없죠. 아마 이거 하면은 이 차 사서 타면은 친구가 탔을 때 물어볼 거야. 돈 주고 따로 했는지, 싸제로.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거 봐봐. 렉시콘을 넣으면 트위터랑 스피커가 이렇게 3개나. 이쪽은 트위터인 것 같고, 고음을 담당하는. 그리고 뭐 센터 커널이 약간 이쪽이 좀 높게 올라온 거는 후륜구동 차량으로서 약간 어쩔 수는 없죠. 이런 거 좀 올라와 있어서 4명이 탔을 때는 충분한 거주 공간을 나타내고, 아테온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아테온 3.3 때는 그렇게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게 뭐냐면, 잠시만요. 잠깐만, 희용아, 이 차가 4륜을 뺀 풀옵션이라서 차값만 4,900이거든? 차값만? 4륜을 넣으면 5,100만 원이야. 뒤에 유리창이 오토가 아니야. 앞에 2개만 오토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디젤은 그러면 풀옵션을 넣어도 윈도우 프로토가 안 들어가는 거네? 아테온 때는 여러분 이게 다 안 내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요만큼 반만 내려갔거든요. 창문의 길이는 이게 좀 얕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얕다 보니까 개방감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내려간다는 거, 그건 좋네요. 아테온 대비 뭐 이런 거는. 근데 희영아, 그때 기억나지? 독일에서 아테온이 이 레그룸 기억나? 정말 깡패였잖아. 근데 정말 대박인 게, 현대 기아가 이 거주 공간이나 이런 만족도에선 정말 세계 최고인데, 아테온이 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도 있는 스팅어 대비 뒷좌석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좋아. 100점 만점에 얘가 패밀리카로서 100점을 준다면 아테온은 한 110점 줄 수 있어요. 비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포텐자 RE97AS 다시 02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대충 패턴 보면은 뭐 썸머 타이어는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사계절 타이어인데, 근데 성능이 2.2 디젤을 받아주기에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부족하진 않고, 재미있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PS4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PS4 비싸니까 브리ヂ스톤 RE003 정도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쪽 한번 볼까요? 듀얼 머플러는 차주분께서 싸제로 하셨습니다. 출고하자마자 한쪽에만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예전에 요소수 방식이 아닌 디젤이었을 때는 양쪽으로 뽑으면 양쪽에서 배기가스가 실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요소수 GT3의 7300rpm이 날 괴롭혔어. 9000rpm 자연스럽게 9000rpm. 예, 계속 잠깐만, 저 차 지나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 이 로스가. 근데 이 하는 그 사이 앞뒤에 쏟아내는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스팅어 리뷰하다가. 네, 지금 2개는 듀얼 머플러, 트윈 듀얼로 되어 있는 거는 차주분께서 튜닝을 하신 거고, 요소수 때문에 라인이 막혀서 한쪽에서는 매연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쪽에서만 나오고, 튜닝 해놓으니까 진짜 3.3 같네. 엠블럼 띄신 것 같아. 3.3인 것 같아갖고. 그리고 뭐 루프라인이나 이런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서 디자인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테온에도 뭐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겠지만, 여기에도 지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안에 차주분 짐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양쪽,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에서 LED 라이트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공간,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전혀 패밀리카로서 부족하지 않고, 저는 구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유모차도 실어보고 했는데 충분히 괜찮은 공간을 보여줬었고요. 야, 가서 편의점 가서 팬티 몇 장만 사와라.
근데 이 공간 또한 정확하게 리터로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보면 아테온이 조금 더 괜찮은 공간을 보여줘서. 근데 여기서도 한마디만 좀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트렁크 닫힌 버튼 보면 여기 있잖아요, 형님. 여기 보면 수입차들도 그렇고 G70도 아마 그럴 거예요. G70이 이번에 19년식부터 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는데, 근데 19년식부터 G70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면 먼저 산 사람 어쩌라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게 있고, 닫히는 버튼하고 이 자물쇠 버튼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잘 봐라. 내가 지금 집에 주차를 했어. 차문 아직 안 잠갔어. 주차해서 옷 다 챙겨서 핸드폰 챙겨 나왔어. 여기서 내가 얘만 꺼내서 갈 거야, 이제 집에. 그럼 이걸 딱 한 다음에 얘는 이걸 눌러. 닫히지? 그럼 문 잠겼어, 안 잠겼어? 안 잠겼잖아요. 열려있지? 그럼 나 어떻게 잠궈? 에이씨, 삐빅! 이러고 잠글 거 아니야. 근데 편하라고 보통 트렁크에는 어떻게 해놓냐면 그걸 마련을 해놔요. 그래서 버튼이 두 개 있어서 G70도 그렇고 많은 수입차들이 그런데, 여기에 자물쇠 버튼이 있는 걸 누르면 닫힘과 동시에 문이 잠겨. 그게 되게 편하거든. 근데 뭐 원가 차이 진짜 얼마 안 날 텐데 이거 하나만 마련해 놓은 건 좀 아쉬워요. 이거 두 개 있으면 진짜 편해. 이게 두 개 있는 거 타보다가 하나 있는 거 타면 굉장히 불편해. 이거 닫고 나서 굳이 또 내 주머니에 있는 키를 눌러야 되잖아. G70은 이게 두 개 있는데, G70 같은 거 좀 갖다 쓰지, 이걸 왜. 스팅어는 빨팅어가 짱인 것 같네요, 진짜. 지린다.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아니, 디자인에 약간 디자인 고자잖아요. 나? 네, 내가 고자라니? 나 고자지. 디자인 고자. 근데 너는 아테온이나 이게 나? 디자인이 훨씬 낫지. 이게 낫지. 너는? 너 이게 나? 나도 개인적으로 아테온보다 이게 나. 아테온은 근데 제일 이쁜 거야. 날개 달고 있는 애. 근데 아테온은 정장 깔끔하게 수트 갖춰 입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댄디하면서 스타일리시한 것 같고, 얘는 좀 더 젊은 느낌? 좀 더 과하고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스포츠틱한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요소수 구멍 한번 볼까? 잠깐만. 그리고 뭐 에드블루 요소수 구멍이 사실 트렁크를 통해서 있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편하게 이쪽에 있어서 여기다 요소수를 주입하면 되고요. 특징이죠. 이거 원래 없었어요. 이게 초기형 디젤에는 이게 없었고, 지금은 요소수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스포츠백이라서 같이 열리잖아요. 이게 같이 열리잖아. 뒷유리가 같이 열리다 보니까 C필러의 역할을 하는 게 보이죠? 끊겨 있는 거. 약간 차체 강성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음새가 여기 좀 얇잖아. 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만큼. 그 차체의 이 강성이 확보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하냐면, 밖에서 봤을 때는 파노라마 썬루프 같지만 사실은 반루프야. 이게 이만큼이 있어줘야 차체의 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철판이 이걸 뒤에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썬루프가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열어보면 개방감이 옛날에 썬루프 그 조그만한 거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좀 더 크지만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제 산타페에 있는 평범한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는 게 산타페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산타페 거는 열면은 정말 개방감이 좋은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한 반만 열리는 반루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에서 보면은 앞유리랑 여기가 아마 철판일 것 같은데 이거 유리 아닐 거예요. 앞에가 다 유리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긴 철판인데 유리 느낌 내려고 이렇게 플라스틱인가 보다. 이 플라스틱 넣어놓고 유리, 밑에는 철판이지만 위에 플라스틱, 그 다음 유리 이래갖고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죠, 이런 거는. 그리고 2.2 디젤이지만 보이시죠? 전방 카메라 풀옵션 넣으니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서 여기 카메라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레이더가 이쪽에 위치하고요. 여기 카메라, 전방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측방 카메라는 이쪽 백미러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해서 어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하니까 실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팅어 디젤, 좀 레어한 스팅어 디젤 후륜구동 모델을 추가 한번 타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차를 좀 일찍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총평을 좀 따로 촬영하겠습니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스팅어 디젤을 좀 구매 선상에서 거의 1순위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원래 3.3 터보를 일전에 저희가 시승기를 촬영했을 때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테온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운전 재미는 스팅어가 월등히 뛰어난 것 같고요. 아테온은 아무래도 뭐 시승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시승해보시면 핸들을 잡아 돌려보면 뭐 차체의 기본기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차의 세팅이나 핸들링에 약간 둔탁한 느낌이 좀 컴포트 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거나 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스팅어는 아무리 차가 컴포트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스포츠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 서로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는 게 뭐 단번에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스팅어는 후륜 기반으로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나 어떤 완성도 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차를 좀 잡아 돌렸을 때의 차이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엔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는 아테온은 2.0이고 스팅어는 2.2라서 스팅어가 소폭 마력이 높긴 높아요. 12마력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차이가 운전하면서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오히려 스팅어가 2.2 디젤을 얹으면서 정말 그 발진 가속이나 고속에 도달하는 어떤 능력이나 많은 부분이 굉장히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 차의 상품성이나 디자인 모두 뛰어나죠. 공간도 두 차종 다 너무 뛰어나고, 디자인도 둘 다 각 사를 대표하는 깡패 디자인이고 정말 스포츠백이고, 너무 정말 GT카로서 출중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두 차종인데, 아무래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비슷한 옵션이라고 한다면 스팅어가 더 비싼 차가 맞고요. 같은 가격대로 맞춰서 비교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스팅어도 풀업으로 보고 아테온도 풀업으로 보면 사실 옵션 차이가 크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19년형이 나오면서 아테온도 어라운드 뷰,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뭐 없는 게 없고, 심지어는 보증 기간이 5년 15만 킬로로 5년 10만인 스팅어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스팅어 디젤이 정말 아테온 대비 아쉬움이 없고 운전 재미도 더 뛰어나고, 많은 부분 뭐 뒤처지는 게 없고 오히려 우위에 있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인 기아보다는 대중적인 폭스바겐이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팅어 디젤의 가격이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팅어 비록 디젤이었지만 운전 재미 면에서 정말 3.3 대비 가속력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운전 재미나, 정말 스팅어 볼 때 스팅어 디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하잖아요. 스팅어 디젤을 왜 사? 스팅어 디젤도 충분한가? 스팅어 디젤도 재밌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 디젤 괜찮은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제가 아테온 총평에서 이 차는 운전 재미가 뭔지를 모르는 그냥 아빠를 위한 차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스팅어는 정말 그 가족도 있지만 가끔 운전 재미도 찾으셔야 되는 우리 아버님 분들께서 사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륜 구동 모델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 디젤을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강추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동력 성능 얼마 차이 안 나는 2.0 휘발유를 사느니 2.2 디젤이 차라리 연비도 없고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휘발유 빼고 3.3 터보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아끼려면 디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은 것 같아요.